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.24% 하락, 코스닥은 마이너스 1.89% 하락 마감하면서 코스닥은 이렇게 되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음봉이네요. 야, 정말 K증시 대단하다. 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요. 일단은 뭐 이제 제가 여기서 잡고 좀 그래도 돌아나가는 흐름이지 않겠느냐라고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은 사실 우리 증시만 가지고 판단을 하긴 힘들고 미국 증시를 보면서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생각을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, 제가 생각하는 미국 증시의 이번 이제 이 파동을 보면서 뭔가 좀 의지가 단순히 기술적 반등 후에 다시 죽는 하락세의 어떤 파동에 비하면은 힘이 좀 많이 좀 세다라고 저는 판단을 사실 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뭐 하락 파동이 요 정도 구간 안에서 파동 안에서의 단순한 이런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, 여기서 이제 만약에 추세를 바꿀 생각이 없으면 여기서 꺾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봤는데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이제 조정 없이 올라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추세의 상단을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. 그러면서 121선을 좀 올라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돌파하고 여기서 좀 안착하고 이렇게 가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러면서 이 추세 상단을 완벽히 좀 슈팅 구간으로 돌입하는 구간은 이제 CPI 발표가 좀 잘 나오고 나서 시장이 좀 환호성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했고, 사실 미국 증시에 대한 예상은 다 마저 떨어졌습니다. 사실상 지금까지는. 근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면 우리 증시도 바닥을 좀 이제 잡고 돌아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하루가 어긋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뭐 커플링이 미국 증시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매도 금지 이벤트 발생 이후에 지금 5거래일째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이제 그 미국 증시의 발톱도 발끝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니까 뭐 저도 이제 판단을 하기에 조금 애매한 구석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. 일단은 코스피는 뭐 21선을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. 공매도 금지 이벤트로 상승이 나왔던 양봉의 저점 구간은 일단은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, 문제는 코스닥이 21선을 오늘 자로 이제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요. 뭐 내일이라도 양봉을 이렇게 이제 세우면서 21선을 다시 회복을 하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갈 수는 있겠는데, 일단은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급등이 나오고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, 그러니까 등급을 아예 이렇게 내리기로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. 전망을 이제 등급을 하향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이제 국가 신용등급을 내릴 수도 있어, 혹은 내릴 거야라고 이제 언지를 좀 주는 부분이고요. 뭐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보니 미국 증시가 그렇게까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좀 일단은 아니었고, 지금 미국 선물도 나스닥이 마이너스 0.35 정도, 다우가 마이너스 0.19 정도라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일단 본장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. 다시 이런 식으로 좀 음봉이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또 골치 아픈 흐름으로 가는 거고, 좀 잘 버텨주고 CPI 나오고 이렇게 방향을 잡을지,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올렸던 부분이 약간 이제 뭐 억지로 땡긴 부분이었고, 미국의 신용등급 간등에 대한 악재와 뭐 CPI 발표 이후에 혹시 뭐 좀 좋은 방향으로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이는지 굉장히 좀 이번 주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뭐 이제 예상은 예상이고 시나리오를 세우는 건 세우는 거지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제 뭐 대응도 좀 하고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겠죠. 그래서 저희도 21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깨고 이제 밀리는 모습이 있었고,
금요일 날 또 주도 섹터의 면모를 계속해서 최근에 보여주면서 좋았던 반도체 섹터에 좀 악재가 나왔죠. 대장급이었던 한미 반도체가 어닝 이제 쇼크가 나오면서 시간의 하한가를 가는 모습 등 분위기가 그렇게 또 좋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뭐 좋을 거다라고 뭐 미리 뭐 이 구간에서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, 저희 회원님들도 뭐 주성 엔지니어링을 한 뭐 3만 원 아래 구간 안에서 평단을 유지하면서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공매도 잔고가 꽤 높은 종목이기도 해서 정고점 뚫고 가는, 추가적으로 이제 좀 오버슈팅이 좀 나오면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요 구간에서 평단 맞춰놓고 있다가 절반을 좀 매도를 일단 하고 나머지는 다시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까지 좀 지켜보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한미반도체가 어닝 쇼크가 나왔고 하면서 오늘 뭐 이제 개파라코의 양봉이라도 채워주면서 시장이라도 뭐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으면 조금 더 악재를 소화하고 다시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, 오늘 뭐 한미반도체가 살짝 오전에 반등이 나왔다가 음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 버리는 모습이었고요. 하나 마이크론도 좀 밀렸고, 주성 엔지니어링만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가에서 좀 잘 버틴 모습이었어요. HPSP도 좀 크게 밀렸고, 뭐 STI, 이스페타시스 모두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절반 이렇게 해서 익절을 하고, 반도체 섹터는 추후 흐름을 좀 다시 보고 재접근을 하든지, 일단은 시장이 가장 이제 중요하겠죠. 여기서 뭐 쌍바닥 개념으로 좀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잡아주면서 다시 21선을 타는지,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정말 전저점을 다시 보러 가는 흐름이 나오는지,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. CPI 발표가 제가 봤을 땐 좀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, 단기적으로는요. 그 다음은 무디스가 정말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뭐 이제 강등하는지, 아니면 또 강등하고 나서 뭐 시장이 뭐 단기 충격 후에 좀 회복을 빠르게 하는지, 아니면 좀 이대로 무너지는지, 이런 부분들이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11월은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.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2011년도에 한번 있었을 때 시장이 한 20% 정도 하락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아마 요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, 이제 피치가 이제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던 올해 8월이었나요? 이때는 뭐 또 크게 뭐 시장에서 이제 문제를 또 삼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굉장히 좀 진짜 정말 분수령이 될 것 같네요. 미국 증시는 요 이제 추세를 어렵게 이겨내면서 돌파시켜놨던 요 구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깨는지 여부가 기술적으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3,500포인트 정도 나스닥이 여기서 뭐 이렇게 이제 가는지, 아니면 결국은 요렇게 추세가 꺾이는지, 우리 증시는 뭐 전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. 코스닥은 여기 이제 전저점을 뭐 깨는지 안 깨는지, 코스피도 뭐 결국은 21선을 깨고 전저점을 보러 가는지, 여기서 잡아주는지, 이런 모습들 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, 저희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주성 엔지니어링도 일단 저희는 이제 뭐 정리를 좀 했고, 미국 증시의 금요일 날 반등을 이제 예상을 하고, 우리 증시도 한 4일간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도 반등이 좀 그러니까 일봉상 양봉이 하나는 그래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, 금요일 날 또 이제 로봇주 뭐 예를 들면 뭐 뉴로메카 같은 종목들, 이런 종목도 담았는데요. 뭐 물론 이제 반등 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시장이 뭐 갭 띄우고 이제 밀리는 바람에 얘도 이제 저희가 종가 베팅을 했다가 1% 정도 또 안 되는 수익에 그냥 일단 또 익절을 하고 나와 버렸거든요.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예상치는 계속 좀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, 우리 증시가 뭔가 계속 이제 디커플링 되면서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니까 굉장히 좀 매매하기가 정말 까다롭다, 그런 생각이 드는 지금 시장 상황이고요. 일단 뭐 2차 전지주들이 정말 힘이 없어도 너무나 없죠. 결국에 11월 6일 날에 이 어떤 에코프로 BM의 상한가가 정말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역대급 하나의 정말 쇼 이벤트가 될런지,
이 부분이 이제는 갭도 메웠잖아요. 갭 발생되었던 부분을 거의 이제 뭐 에코프로도 메웠고, 에코프로 BM은 갭 발생된 부분 까지 이제 깨고 일단 다시금 241선 장기평선까지 좀 밀려 있는 상황. 포스코 그룹주들은 뭐 DX만 좀 양호한 흐름이고, 포스코 그룹주들도 여기 갭 발생됐던 부분을 이제 메우고, 일단은 뭐 금요일날 저점까지 완전히 막 이탈한 모습까지는 아니지만, 내일 반등이 안 나오고 오늘의 저점, 그리고 뭐 금요일에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또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. 그래서 얘네들도 뭐 인터내셔널도 갭 거의 메꾸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는 사실은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나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 이벤트로 갭을 발생했던 이 갭을 좀 메꾸면 한번 단기적인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접근은 해볼 만할 것 같다라는 멘트는 좀 드렸었는데요. 갭 메꾸고 뭐 반등이 나오긴 나왔습니다. 뭐 스틸리온도 한 5%, 인터내셔널은 좀 반등이 호재 나오면서 좀 크게 나왔었고, 갭을 딱 메꾸고 반등이 나왔죠. 그다음에 최근에 뭐 이제 대장 역할을 했었던 퓨처엠도 완벽하게 이제 여기 이제 이날에 뭐 저점 공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라고 쳐도, 아마 금요일 날 갭을 완벽히 이렇게 이제 메꾸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한 3, 4% 정도의 먹을 구간은 줄 수 있었겠지만, 그렇다라고 해도 먹기가 좀 쉬운 구간은 아니었을 것 같네요. 홀딩스도 갭을 딱 메꾸고 반등이 이제 나오긴 했는데 정말 미약하죠. 미약한 반등이 나왔고, 어찌됐건 이제 뭐 포스코 그룹주들 에코프로가 일단은 뭐 이제 갭을 메꾸는 데까지는 내려왔고요. 여기서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갈지 아니면 쫄쫄이타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로 갈지, 이 부분이 뭐 우리 증시의 키를 결국에 이제 2차 전지가 지금은 가지고 있으니까요.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흘러내릴지 아니면 여기서라도 좀 잡고 좀 돌아 나가줄지, 그런 방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, 우리 증시 코스닥이 5분봉인데 뭐 중간중간에 반등 끼케야 오늘 1%, 뭐 이날도 뭐 한 고가가 0.48이니까요. 요날도 뭐 0.86, 0.48, 오늘 1%, 중간에 반등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고점에서 5분봉인데, 여기서 정말 더 밀까요?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한 8% 고점 대비 떨어진 건데, K 증시 정말 쉽지 않고요. 또 다시 이제 당분간은 신규 매수를 자제하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최대한 지켜봐야 되는 영역으로 이제 다시금 좀 넘어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다시 이제 쌍바닥 구간으로 들어오는 뭐 요런 자리가 뭐 한번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이제 롱텀하게 볼 자리라기보다는 뭐 이제 지수 반등을 노리고 접근을 하는 것이겠죠.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반등, 이때만큼 이제 첫 번째 반등만큼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지만 요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먹을 구간을 또 줄 수는 있겠다. 포스코 그룹주들도 거의 뭐 비슷한 자리겠죠. 요 구간으로 만약에 들어오면 한번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반도체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닝 쇼크에 대한 이 악재를 해소하면서 다시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, 아니면 여기서 진짜 이대로 무너지는지,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한미반도체, 하나마이크론, 주성 엔지니어링, HPSP, 뭐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한 4종목 정도만 주요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사실 저번에 말씀을 좀 11월 9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만 이제 계속 보고 시장에서 대응하고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고 지금 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. 사실은 2차 전지를 제외한 뭐 다른 섹터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,
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닌 섹터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그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나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임주들 조정이 이제 나올 때마다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, 아직은 좀 바닥 구간에서 슈팅이 덜 나온 이제 위메이드나 요런 애들은 좀 바닥 구간에서 슈팅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을 기다릴 때도 조금 깊은 눌림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고, 아직 좀 바닥에서 덜 올라온 애들은 이런 장기 이평선 돌파 후에 안착한 구간에서 관심을 조금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.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너무나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고, 시장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거의 이제 변동성이 없죠.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이런 섹터들은 사실 시장 오를 때 많이 올라주고 빠질 때는 별로 그렇게 안 빠지고, 그래서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지금 2차 전지를 매매하는 거에 비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적다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빠질 구간 없이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길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